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1월 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면 규제 완화, 춘천주공 소생 규제 완화, 그 대책 이후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잠실 일부 지역에서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고 그래요. 잠실 같은 데는 단지가 크고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이니까 조그만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아예 안 되니까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잠실 주공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매물이 19억대 두 번 정도 거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래 이 규제 완화 이후에 전용 76제곱미터가 21억에서 22억으로 올라온 호가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래는 되는 거 아니고 호가가 올라갔다. 금매물들이 빠지고 호가가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도 전용 84 기준 최저 16억 3천만 원짜리 매물이 있고 15억대 매물은 15억대 매물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저층에. 그게 뭐 매매가 됐는지 거둬들였는지 몰라요. 보통 이제 16억대에서 거래가 됐는데 15억대 매물은 없어졌다. 여기도 뭐 별 변화는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16억이었던 일부 매물이 1.3 대책 기점으로 해서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호가가 올라왔다. 전체적으로 호가가 올라왔다. 그 정도의 변화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책 발표되기 직전에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3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규제 완화하고 나서 그게 반영됐다라기보다는 데드캣 바운딩이 나왔다라는 거죠.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64.1. 지난주가 63.1. 1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나 64는 거의 바닥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주 연속 이어진 역대 최저치 행진을 마감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전주 대비 상승한 것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상승한 거죠. 지난해 5월, 9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했으니까 심리는 살아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의 의견은 주담대 7%, 8%, 지금 뭐 8%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1월 13일 날 0.25포인트를 또 올려요. 금리를 금통위에서 예정이지만 거의 올린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8% 대출금리를 감당을 못한다. 문제는 살 수 없는 가격이다. 반응이 그렇다는 게, 반응이 이제 전화 오고 뭐 그런 반응들이. 그래서 별로 시장에 어떤 그 매매가 살아나진 않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에요. 호가만 올라오고 매매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항상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거래가 되려고 하면 하급지의 가격의 아파트에 거래가 돼야 돼요. 전반적으로 다 거래가 돼야지 뭐 잠실 주공에서 급매물이 몇 개 거래됐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도 작은 평수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15평짜리 아파트가 거래가 돼야지 그 15평짜리 아파트를 파신 분이 24평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24평 파신 분이 또 32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순환 연결고리로서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순환 연결고리가 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그러니까 뭐 잠실만 거래돼서 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충분히 조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억을 하던 게 갑자기 5억을 찍었어. 그러나 그 뒤로 후속돼서 나오는 매물이 없는 거야. 그냥 급매물만 나오면 거래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파락하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격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5억이 가격인지도 모르겠고 3억 떨어진 가격이 실제 가격인지도 의심이 되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8억 하던 것을 갑자기 3억을 낮춰서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가격의 어떤 공백기 라고 지금은 보시면 돼요. 그런 눈치를 보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살 수 없는 가격대라는 거야. 제가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들을 검색을 해봤지만 가격대가 2020년, 2021년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연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버블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 버블이 빠지는 과정에
과정에 규제 완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규제 완화 타이밍은 적절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인데 규제 완화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뭐 장갑을 끼고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답답한 심정으로. 그리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다. 만약에 여기서 뭐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청약이 안 되면은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부동산 PF가 부도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부동산 PF가 부도나면 그 채권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줘요. 부동산 PF만 문제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회사채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급하게 정책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반응은 없고, 시장의 규제 완화가 나온 다음에 이제 청약 시장에서의 그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자, 규제 완화 약발이 안 받는다. 청약 시장에서는 수도권 줄줄이 청약 쇼크를 받고 있다. 자, 둔촌주공에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입지가 좋은 아파트니까 혹시 뭐랄까요,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자, 그래서 떴다방도 떴고, 떴다방에서 뭐 얼마 정도 붙는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계약률이 올라갔어요. 둔촌주공에서는. 자,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이제 입주 때 가면은 마피가 될 확률이 높죠. 왜냐면 시장에 지금 어떤 그 금융 요건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면 둔촌주공도 입주할 때 잔금을 마련하는데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마피로 내놓겠죠. 뭐 전세금으로 충당을 못하니까. 그게 이제 개포동에서 얼마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전날 특별 공급 신청을 받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평촌 센텀 퍼스트는 전체 물량, 이게 특공이에요. 특공 622가구 중 83명만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의 경쟁률이 0.13대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청약을 하는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미분양이거나 뭐 3대1 이하겠죠. 뭐 3대1 이하, 5대1 이하면은 뭐 반 정도 그냥 무슨 일로 쏟아져 나오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 A가 275 가구 모집에 31명을 신청했다. 자, 5구제곱미터 B 163가구 모집에 11명이 신청했다. 자, 인기 있는 평수인데도 이렇게 신청자가 없었다. 자, 19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84A형은 16명이 지원해서 미달됐다. 84A면 제일 인기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자, 거기서도 미달됐다. 84B는 8가구 모집에 단 한 가구도 신청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흥행에 실패했느냐라는 것은 이유는 뻔하죠. 분양가가 싸면 성공하겠지만 84 기준 분양가가 10억 1,300에서 기준으로 로얄층 기준으로 10억 7,200이에요. 10억 7,200이면 중도금이자 그다음에 에어컨 뭐 옵션 다 포함하면 12억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12억을 주고 안양의 비역세권을 산다. 그거 쉽지 않죠. 그죠?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안양의 역세권은 최고점을 찍을 때는 14억도 찍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단계잖아요. 떨어지는 단계이고 그리고 뭐 입지도 별로이고, 자, 거기에 고분양가를 내놓으니까 흥행에 자, 보시면은 인근에 바로 요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옆에 평촌 더샵 아이파크가 있어요. 이게 84가 작년 11월에 500만 원, 16층이 거래됐다라는 거예요. 9억 초중반에 가격대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도금 이자까지 들어가니까 한 12억 되니까 분양을 안 받죠.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더 떨어지니까, 이거 8억에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받는 거야. 평촌 센텀 퍼스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비싸면은 그것도 하락장에서는 절대로 청약에 성공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 사면 되지 뭐로 비싼 아파트를 사겠어요. 입지가 탁월하지도 않은데.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거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제가 이거 한 몇 주 전에 방송했죠.
이거 분명히 미계약분이 쏟아진다라고 했어요. 자, 요즘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나름대로 좋아졌어요. 뭐 대출이 된다고 하니까 또 분양권 전매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옛날을 생각하는 거야. 아, 옛날처럼 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다. 뭐 그런 또 뭐랄까요, 짧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희망회로를 그대로 돌려가지고 또 이걸 또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반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줍줍이. 그러나 이게 사실은 1월 3일 대책만 아니었으면 이건 7, 80% 나왔어요. 물량이. 그 정도로 고평가된 분양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4제곱미터가 246가구가 나왔고 72제곱미터가 173가구가 나왔다. 자, 이거 전용 면적별 분양가가 59제곱미터가 한 7억 9,840만 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치면 이것도 9억이야. 그러니까 싸지가 않죠. 왜냐면 기다리면 그거 뭐 한 7억에도 사는데, 그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 6억에도 살 수 있는데 그걸 9억에 새로 분양을 받는다. 비싸죠. 그죠? 장위동은 그리고 서울의 맨 끝이잖아요. 별로 인기 있는 지역도 아니고. 자, 84제곱미터도 최고 분양가가 10억 2,350만 원이야. 이것도 한 12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야.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12억에는 안 사겠죠. 왜냐면 그 주변의 시세가 나중에는 뭐 지금 뭐 9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더 떨어지면 7억에도 살 수 있는데 당연히 이 분양가를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주변에 대기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에는 1.3 대책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신문에서 초반에 뭐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전천주공에 떴다방들이 떴다 뭐 그런 분위기가 나왔지. 그 외 지역들은 아직도 차가운 분위기다. 자, 지금의 고금리 상황을 어떠한 규제 완화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야. 추세 반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시장을 압박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번에 분양하는 평촌 센텀 퍼스트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앞에 이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여기가 범계역 있고 여기가 금정역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20분 거리, 여기도 뭐 한 20분 이상 거리, 걸어서 다닐 수가 없는 거리죠.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입지가 안 좋아요. 이런 신도시에서 역세권이 아니면 값어치가 확 떨어져요. 자,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보시죠. 시세를 보시면 여기 84 평촌 더샵 아이파크 보시죠. 시세가 여기 최고가가 13억 4천 가던 게 9억 500을 찍었어요. 9억 500. 그리고 전세가는 5억 5천. 뭐 전세는 항상 뭐 새 아파트면 5억 정도 해요. 자,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그러니까 전세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한 5억 정도 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작은 평수 한번 보시죠. 25평. 자, 25평도 2022년 11월 5일에 찍은 게 7억 2,500. 자, 이게 9억 700. 자,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면 뭐 6억대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분양받으면 한 9억 들어가잖아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거의 8억이니까. 그럼 9억이니까 뭐 기다렸다가 한 6억 5천에 사면 이 앞에 거 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그죠? 입지도 안 좋고 분양가도 비싸고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떨어졌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그런 점에서 이 아파트의 청약은 역시 미분양 물건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다. 자, 결론적으로 1월 3일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다. 상급지에서 호가만 올라갔다. 그리고 전천주공에서 계약률만 올라갔다. 자, 그리고 실제 계약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봐야 돼요. 미계약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어떤 좋은 아파트도 입주할 때 전부 다 그걸 사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입주 때 프리미엄을 바라보고 사는 거고, 입주 때 전세 잔금으로 대출을 잔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입주 시장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은 전세 잔금으로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번에
그 개포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2025년에 입주하는 둔천주공은 그때는 매물이 쏟아질 때야. 그리고 둔천주공 자체 물량도 많아. 그리고 둔천주공은 이제 실거주 의무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주변 전세 가격을 폭락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둔천주공 받으신 분들은 입주 때 전세 잔금으로 잔금을 못 치르실 가능성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체료는 굉장히 높잖아요. 금리가. 그럼 분명히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마피의 매물이 쏟아진다니까요. 자, 그때 사시면 돼요. 괜히 떴다방한테 프리미엄에 사지 마시고.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